오늘의 1위 소식입니다. 귀에 붕대 감고 첫 등장한 이 인물, 바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선 유세 현장에서 피격을 받고 극적으로 생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대관식을 올렸습니다. 준비했습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Donald J. Trump, hereby declaring him the Republican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유력 대선 주자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일생일대 사건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피격 사건 후에요, 처음으로 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는 제스처로 참석자들의 어떤 환호에 답하기도 했는데, 땡큐 하니까 그 피격 현장에서 그 피를 흘리면서 했던, 손을 흔들면서 했던 파이트를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어떤 선거 약간 캐치프레이즈처럼 돼서 싸우자 그러면서 미소 띤 얼굴로 등장하더니 시종일관 굉장한 여유를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약간 이현정 위원님, 네.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이런 예능 리얼리티 쇼에도 많이 나왔고, 또 어프렌티스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유명한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You are fired. 너 해고야. 이렇게 예능감도 있고 쇼맨십도 있는 인물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참 이게 정말 이런 드라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피격을 당했고 극적으로 사실은 귀만 스쳐가는 정말 깻잎 한 장 차이거든요. 그것만 스쳤으면 사실은 굉장히 아마 어려운 징역에 있었을 텐데 그걸 스쳐갔고, 또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은 또 이 지지자를 향해서 파이트라고 외치고, 또 그리고 바로 그 병원에서 치료가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전당대회장에 지금 붕대를 붙이고 지금 등장하고, 이 모든 게 정말 어떤 미국 이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극적인 아마 장면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특히 본인이 이야기해왔던 스트롱맨이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냥 구현해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트롱맨이라는 건 말로만, 그동안 사실은 뭐 트럼프가 겁도 많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한순간에 전부 다 지워버리고 결국 강한 스트롱맨, 이게 바로 미국이다라는 것과 이미지를 지금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공화당 분위기를 한껏 이제 끌어올린 상황인데, 물론 뭐 아직 선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또 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어쨌건 오늘의 분위기만 본다라 그러면 정말 이거는 어떤 트럼프의 대관식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특히 또 공화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열광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즉 신이 결국은 트럼프를 구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의 어떤 국면은 그냥 트럼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 그러니까 후보를 공식으로 딱 선정하는 게 사흘간 열리는데, 그 사흘간 사실상은 대관식이 열리는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시간 만에 퇴원했어요. 제가 이날 주말 뉴스 앵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 좀 늦게 나오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 4시간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로 가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살자 때문에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필요가 없다, 변경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인한 정말 인상을 남겼는데, 오늘은요 이것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8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자신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이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를 택했는데요. 누구냐? 그 인물 바로 JD 벤스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나이 보이십니까? 나이 39, 39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부통령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1952년, 72년 만에 최연소 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벤스
후보 굉장히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하이오주, 러스트벨트로 알려진 곳인데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강한 이 보수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 네, 읽어보셨습니까? 전 읽어봤습니다. 아,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그 굉장히 유명하다면서요. 예,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이 본인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예요.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 벤스 의원이 굉장히 그 처지가 좋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버렸고 어머니는 약물 중독이었고 또 외조부가 또 문제가 있었고 근데 외조모 한 명의 힘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하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돼서 그런 다음에 이제 뉴욕에서 변호사로 상영을 하면서 묘하게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잘 성장한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PC주의자의 백인의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소위 말하는 강남좌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함께 이거를 자서전적으로 쓴 건데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이겁니다. 자신이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며 2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테이크를 하나 사 먹을 때 옆집에 있는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은 매일같이 그 실업급여로 스테이크를 먹고 있더라. 아하.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분배가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들 같은 백인, 그러니까 주류라고 이렇게 씌워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성장하고 성장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그러한 시대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내용을 약간 이렇게 다 묻고 있는 그러한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힐빌리의 노래를 보다가 제가 자란 지역이 인천에서 그런 산업 지역이거든요. 네. 제 고향이. 그래서 이 노래를 보다가 이 글을 보다가 정치에 투신한 다음에 어제도 제 의뢰인이 저한테 물었는데 1호 인재였으면 비례대표 가서도 되는 거 아니었냐. 근데 왜 그 지역구에 험지에 가셨냐 하길래 이 책 얘기를 했어. 이 책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책 읽고 너무 감화를 받아서 나도 고향에 가서 내 후배들 정치적 올바름 속에서 사라져가는 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투신하려고 생각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분이 부통령으로 이런 인연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지명이 된 걸 보고 제가 약간 놀래서 아까 페북에도 글을 한번 좀 남기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상수 위원장님 코너를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마치 준비한 것처럼 저 몰랐는데 그냥 여쭤본 겁니다. 네. 읽으신지도 몰랐어요. 뭐 잘 됐죠 뭐. 나이가 39세인 거는요. 트럼프도 78세고 굉장히 고령이라는 뭐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어린 굉장히 최연소의 이런 후보를 일부러 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일론 머스크, 괴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날 수 있는 금속 갑옷 같은 걸 만들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고 싶다. 근데 이건 어떤 답변이었습니다. 뭐냐?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거예요. 친구가 트럼프의 피격 사건을 보니까 당신도 경호를 좀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이언맨 수트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이현종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트럼프 지지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잇따라서 지금 미국의 거부들이 다 트럼프 지지선을 잇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아마 미국의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트럼프가 이뤄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그 피격 사건을 보면서 어떤 이런 트럼프의 강인한 모습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런 어떤 이 이미지를 지금 어떻게 겹쳐지게 만드는 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런 트럼프의 어떤 승승장구에 맞서서 과연 그런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일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연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지금 국면을 지금 떨쳐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선거라는 게요. 우리 선거와 좀 달리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소수의 어떤 이 스테이트만 가지고 이제 결판을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게 또 확 분위기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과연 그런 민주당이 어떤 균형점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저는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대선판 잘 지켜봐야겠군요. 트럼프 피격 사건이 모든 이슈를 좀 빨아들이면서요. 일단 이 상대방인 바이든 대통령의 이 후보 교체론, 이 노령 리스크로 인한 후보 교체론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선 오히려 이 대선 비관론은 더 좀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혼돈을 수습하고 경륜을 내세워서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